자, 프로세스의 개념에서 이어서 이제 그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프로세스인데, 프로세스가 이제 원래 어떤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저장돼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얘기하기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있다. 프로그램이 있다. 근데 이거를 수행하면 이제 프로세스가 됩니다. 수행하면 프로세스가 되죠. 근데 이 프로그램 수행 파일이죠. 수행 파일. 이게 수행 파일입니다. 수행 파일. 그럼 이 수행 파일은 전에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그 지금 그 현재 상황으로 보면 어떤 소스 파일이 있었을 겁니다. 소스 파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설명을 드리자면 소스 파일이 있었고 그걸 이제 컴파일해서 수행 파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이거를 이제 수행시키면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소스 파일을 예로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수행 파일을 통해서 그 프로세스로 수행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제 자세한 설명이 되겠는데요. 자, 한번 봅니다. 이게 이제 C소스 프로그램입니다. C소스 프로그램입니다. 캐릭터 해가지고 not init 하고 하나, 둘, 셋, 넷, 만 바이트네요. 이게 이제 8비트니까요. 이 만 개짜리의 배열입니다. 근데 초기화를 안 했죠. 뭐 이름도 그래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not initialize 했다. 그래서 그 초기화가 안 된 어떤 전역 변수죠. 왜 전역 변수입니까? 펑션 밖에 있으니까. 전역 변수입니다. 메인 펑션 밖에 있죠. 그리고 또 캐릭터로 배열입니다. init 요거 이제 그 초기화를 한 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I love Korea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자열을 할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init이라는 문자열의 초기값이 이제 정해진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초기화가 안 됐죠. 초기화가 안 된 거. 그리고 이건 초기화가 된 거.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계속 보겠습니다. 리턴 값은 인테저, 메인 함수고 뭐 아규먼트 처리를 해주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뭡니까?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 플로팅 포인트 부동수 수점으로 F를 했는데 물론 초기화는 안 됐습니다. 초기화 했거나 안 했거나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인테저로 I 이렇게 해서 이제 할당을 했습니다. 할당을 했고 이건 뭡니까? 로컬 변수죠. 로컬 변수.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지역 변수죠. 이게 이제 또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잘 봅시다. 문자열로 포인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CP는 뭡니까? 문자열 포인터죠. 왜 앞에 스타를 붙이면 이게 이제 포인터죠. 포인터는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CP는 이제 주소값을 저장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메모리 얼로케이션 만 바이트를 합니다. 여기 바이트입니다. 여기 바이트 수가 들어갑니다. 그 메모리 얼로케이션은요. 그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메모리 얼로케이션은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는 그 시스템 호출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해서 위에 전역 변수 선언하듯이 여러분 여기입니다. 요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 사이즈가 정해집니다. 프로그램 내에 이 사이즈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런 게 처음부터 다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배열도 이게 만 바이트 했지만 초기화가 안 됐을 뿐이지 기억 장소를 이렇게 잡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 명령은 뭐냐면 그 실제로 그 수행이 될 때 메인이 수행될 때에만 이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이때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요 줄을 수행할 때 됩니다. 수행 시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뭐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메인을 수행하자마자 메인이 만약에 여기가 시작점이고 요까지 끝나면 요 메인이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요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적으로 수행을 하면. 근데
이 멀록 같은 걸로 만약에 수행을 하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얘도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멀록을 이쯤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멀록은 그 자유롭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프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행하는데 요 기간 동안만 메모리를 잡고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그 멀록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적으로 그 메모리를 할당받는 이런 호출하고 이런 호출이 이제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텍스트 영역하고 데이터 영역하고, 텍스트 영역에 코드가 들어가고, 그리고 데이터 영역에 그 초기화 데이터하고 초기화되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심볼 정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저장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저장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럼 그 프로세스는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가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행이 되겠죠. 수행이 되면 그게 프로그램이 수행된 프로세스가 되는데, 프로그램이 어디로 읽혀집니까? 램으로 읽혀 들어가집니다. 그러면서 프로세스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장되어 있던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텍스트 영역에 있는 그 코드는 이쪽으로 로드가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적재가 되고, 이 데이터는 이쪽으로 이렇게 적재가 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심볼 테이블을 참조해서 프로세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스택하고 힙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는 요 두 개밖에 저장이 안 돼 있었는데, 프로세스가 되면서 이 코드가 데이터를 대상으로 뭔가 이제 조작을 해 나가겠죠? 그죠? 코드가 요 데이터를 이제 조작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그 저장 공간들을 스택하고 힙의 형태로 할당받아서 수행되게 됩니다. 스택하고 힙의 형태로 할당받아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드하고 데이터라고 적으니까 굉장히 헷갈리죠. 이제 보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전화번호부를 입력으로 받는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데이터죠. 그리고 얘는 그 코드입니다. 코드. 여러분이 짰어요. 그래서 여기서 누굴 찾아내냐면 김철수를 찾아냅니다. 김철수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부를 여러분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으면 김철수만 찾아서 걔를 출력합니다. 이거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화번호부에서 김철수를 입력하면 김철수만 찾아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영역, 요 데이터 요거 있죠? 요게 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철수 찾는 프로그램, 그게 바로 이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짠 요 프로그램을,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수행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되면 이 데이터하고 이 코드가 이 프로세스가 돼서 이제 프로그램을 수행했으니까 프로세스가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는 이쪽 데이터 칸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코드는 코드 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는 얘네들, 이 데이터하고 코드, 여러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이 코드가 그러면 이 데이터를 처리해서 뭔가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 장소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 장소로 하나는 스택, 그죠? 그리고 하나는 힙, 동적 메모리를 주기 위한, 그 동적 메모리를 처리하기 위한 전용 공간입니다. 아주 굉장한 특혜네요. 그러니까 이 동적 메모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이게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러도 되게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힙이 그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고, 이제 스택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스택이나 힙은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점점 사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만큼을 할당합니다. 두 개를 위한 공간으로. 그래서 스택은 이렇게 진행하고 데이터를 이제 필요하면 요렇게 쌓아서 사용합니다. 힙은 이쪽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반 딱 잘라냈을 때보다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을 딱 잘라놨으면 스택은 요만큼 이상은 못 사용하고 힙은 요만큼 이상을 못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힙은 요만큼 사용하고 스택은 요만큼만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다 포용해 주려면 이렇게 거꾸로 시작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스택은 요만한 큰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스택 공간 잘 안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바꿔서 요만한 큰 공간을 할당해 가지고 스택은 여기서 이 방향으로 사용하고 힙은 요 방향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설명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태까지 이제 그 스토리를 이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고요.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프로그램 영역들은 어디로 저장되는지 한번 볼게요. 요건 이제 전역 변수인데 그 초기화 됐고 초기화 안 됐고 초기화 됐고 그죠? 그거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렇게 해서 데이터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영역으로 적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코드죠. 메인 코드. 메인 코드가 이제 수행이 되는데 요 메인 코드는 이 텍스트 영역으로 코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코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함수인데 이 메인 함수죠. 메인 함수인데 이게 이제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 이런 파라미터들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스택으로 들어갑니다. 스택으로. 그리고 이 임시 변수라고 했죠. 지역 변수. 지역 변수는 이제 임시 변수입니다. 이 임시 변수들은 스택으로 들어가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 변수들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끝나면 우리가 이 변수들을 사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스택에 있다가 없어지는 임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멀록 같은 거 이거는 그 메모리 얼로케이션 준말이죠. 메모리 얼로케이션 메모리 할당 동적 메모리 할당입니다. 동적 메모리 할당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이제 사용하는 것들은 전용 공간이 있는데 그걸 힙이라고 합니다. 힙 HEAP입니다. HEAP 힙 공간에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프로세스인데 이게 처음에는 프로그램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프로그램 형태로는 얘만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얘만 그렇게 있다가 그럼 힙은 어떻게 하느냐? 힙은 이제 프로세스가 돼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다가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딱 이렇게 있으면 그때 이제 여기에 그 데이터가 적재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택은 부가적으로 설명하자면 만약에 이제 이 메인 펑션에서 A라는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럼 A라는 함수가 어딘가 있겠죠? A라는 함수가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A라는 함수 안에서 또 B를 또 호출했습니다. 그럼 B도 어딘가 있겠죠?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스택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여기가 이제 메인 영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재되는 게 A라는 함수가 적재가 됩니다. A가 호출됐을 때. 그리고 A를 수행하는 동안에 B를 또 호출합니다. 그러면 스택은 또 B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B가 끝났습니다. 만약에 수행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B는 스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B가 스택에서 사라지면 무엇도 같이 사라지니까 B에 있었던 지역 변수들도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변수들은 날아가는 겁니다. 함수가 끝나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임시 데이터다 이렇게 프로그램에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의 개념은 어떤 프로그램 상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그걸 수행하면 램상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램상에 이와 같이 적재가 됩니다. 이와 같이 적재가 돼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드가 수행되려면 뭐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레지스터에 이제 그 주소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간접 정보들 있죠. 그게 정보가 저장되는 게 뭡니까? 그게 PCB입니다. PCB는 따로 있습니다. PCB는 따로 램 영역을 차지해서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운영체제 영역 안에 할당받아서 이제 PCB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사용자 영역에서 프로그램 수행하는 그 프로그램 몸체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몸체.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운영체제 안에 따로 영역의 PCB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PCB라는 곳에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관점에서의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 수행을 하면 프로세스가 되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떤 전체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 상황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컴퓨팅 환경이죠. 컴퓨팅 환경은 이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환경,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게 되는 거고, 이게 전체 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수행하게 되면 사실 프로그램은 어떻게 저장되어 있었습니까?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었죠. 그러려면 파일 관리가 돼야 되네요. 그죠? 파일 관리가 돼야 되고, 이 파일 관리는 또 어떻게 나눠지냐면 장치 관리하고 메모리 관리하고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관리, 그리고 장치 관리는 이제 장치를 관리하겠고, 메모리 관리는 또 메모리를 관리하겠죠. 그래서 요게 그 컴퓨팅 환경, 그죠? 컴퓨팅은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계산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한다. 컴퓨팅을 하는 게 컴퓨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실은 수행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환경, 그게 바로 컴퓨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면 프로세스 수행될 때 우리가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교착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수행되다가 이렇게 멈춥니다. 혼자 수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개를 같이 수행하다 보면 자원 공유의 문제가 생겨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교착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프로세스가. 그리고 스케줄러는 그 프로세스를 어떤 순서로 수행할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이제 프로세스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 기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기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순서를 매겨주는 겁니다. 프로세스가 이제 수행되는 순서, 어떤 것이 먼저 수행돼야지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고,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컴퓨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 관리하는 부분들에서 다른 하드웨어를 또 이렇게 관리해주는 이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컴퓨팅 환경은 이런 연관성 속에서 이제 수행이 된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